소리가 없는 글 속에서 들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 소리가 없는 곳에서 상상되어지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청각장애는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시각장애는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기보다 듣는 어려움이 다른 방식의 듣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보는 어려움은 더 다른 인지 능력과 감각들을 발달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듣는다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시작한 게, 그냥 제가 잘 못 듣는 사람이고 보는 것에 되게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반, 듣는 걸 너무 몰라서 그 세계는 어떤 걸까? 이런 궁금함에서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장애 작가님들하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작업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것이 장애, 비장애가 아니라 다른 감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무턱대고 각자에게 듣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 작가님들이 어떻게 듣는지 그것에서부터 예술교육 프로그램안을 창안해내려고 시도했었고, 교육이 단지 기술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교육이 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서로에게 교육하는 방식이 가능하겠구나. 장애 예술 교육에서는 항상 비장애 예술가, 비장애 예술 교육가들이 장애인들을 가르쳐 왔었는데, 저희 프로젝트 안에서 좀 그 역할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소리가 사라진 곳, 총 4개의 글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점자랑 묵자, 배치를 통한 작업이에요. 그런 방식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것들, 만약에 그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한다면, 공평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아마 시각장애인이신 분도 아니신 분도 다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작품들은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시각장애 관람객들이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 전시에서? 라는 질문이 있었었고, 그래서 점자를 액자에 넣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발생할까?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대면했을 때 그때의 감각이 뭘까? 혹은 그런 순간들이 뭘까? 그런. 두 번째 작업은 구전을 주제로 한 귀를 빌리다 라는 작업인데요. 구전은 녹음기나 악보보다도 더 훨씬 오래된, 이 매체를 사용한 기간이 기록 이후의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공간적, 시간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들은 소리들을 수집했어요. 소리를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전해서 제가 듣고요. 관객이 온다면 바로 옆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찌우니까 그냥 땅바닥은 탁탁 마른 소리가 나는데, 독 근처, 독 위를 탕 치니까 소리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듣는 게 뭘까?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 답에 대한 어떤 태도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 말이 진짜 무거운 말이구나. 그리고 3년을 하면서 무겁지만은 않은 말일 수 있어. 가볍구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고요. 저는 오케스트라를 너무 좋아했어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가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손 혹은 내 몸, 내 표정과 제스처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음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손의 그런 표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미지화가 되지 않아서, 그 무렵에 듣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근데 듣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만지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봤어요. 그래서 셀라는 멈춰서서 들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음악적인 기호를 작용을 하거든요.
그 정경호 작가님이 지휘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저는 특히나 손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손을 통해서 경호 작가님이 어떻게 지휘를 하시고 감각을 하시는지를 기록하는 영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멈춰서서 듣는 것들 또는 조금 다른 호흡으로 듣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경호 작가님이 또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게 소리를 만지다라는 이야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록을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경호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왜곡되지 않게, 그래서 경호 작가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방향을 잡았던.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 음악을 듣고 떠오른 이미지로 내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작업이에요. 떠오른 심상들을 나누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 그림을 제가 느껴보면서 다른 소리, 다른 장르의 그런 소리로 또 표현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미술하시는 작가님들, 무용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셨는데, 그림으로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해보고, 몸으로 또 이렇게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을 해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표현들이 처음에는 제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을 하면 그게 내 그림이 될 수 있고, 그게 내 몸짓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지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한테 듣는다는 건 살아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또 환경,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80%는 이제 듣는 걸로 이제 저는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대하면서 이제 듣는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듣는다는 건 만진다.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온몸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과를 다니면서 선명하게 듣는 거에 대한 거를 항상 요구받아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듣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이기도 했었거든요. 경호 작가님은 그 감각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고 열정적으로 감각하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세상과 마주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저에게도 어떤 다른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이번 작업은 고하라 작가님하고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어떤 수어를 이제 글자적으로 표현하는 목표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움직임 자체가 기호가 되는 소통 체계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다 반영이 돼서 좋은 어떤 이미지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문자는 어떤 흔적, 벽이라든지 판이라든지 이 종이 위에 그려놓은 어떤 흔적들이죠. 쓸 때는 분명히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흔적이고 다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수어는 정말 굉장히 말 그대로 라이브한 그 실시간으로 통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문자를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호 체계였어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인 수어와 또 제가 이제 많이 다루는 그런 문자와 그 접점이 뭘까? 이번에 그 사진 기법을 많이 이용하긴 했지만 수어가 그리는 궤적들을 한번 담아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어라는 것은 임시적이고 입체적이고 그런 특징이 갖고 있죠. 그런 점에서 수어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면적인 언어인데, 사진 기법을 통해서 수어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나오는, 또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 궤적 이런 게 다 나오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비장애인 사회에 있을 때는 음성 언어가 되게 익숙하지만, 또 제가 그 수어를 쓰는 그런 사회, 이거를 좀 넘나들 수 있는, 제가 그 종이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네.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어떤 이미지에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게 아닌데 그냥 어떤 소리가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도 들린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네,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물이나 공기까지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그런 진동인데, 이제 이 듣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듣는다는 거는 답이 없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거는 굉장히 또 상대적이기도 하고. 음의 이름이 있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라틴 문화 가진 나라에서 쓰이는 기법이에요. 근데 개신교 문화 가진 나라에서는 알파벳 글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에서 글자 7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멜로디로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As we are in this cage now, what is our aim? Singing Words 라는 작업에서는 일단 글을 썼어요. 중간중간에 그 음의 글자 7개, 뭔가 음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녹음해서 나중에 편집했을 때 코드처럼 이렇게 동시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으로 뭔가 다양한 언어들 만나게 해서 서로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듣다라는 단어를 불어로 번역하면 2가지 단어 나와요. 하나는 entendre, 수동이고 들리다랑 아주 가까운 동사죠. 그리고 écouter, 그거 반대로 능동적이고 뭔가 의도적인 행동이죠. 영어랑 마찬가지인 게 hear하고 listen의 차이죠. 한국어로는 뭔가 그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서 뭔가 좀 더 넓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같은 동사인데 다양한 뜻이나 뉘앙스로 쓸 수 있어서 뭔가 청각적 세계에 관련된 단어뿐만 아니고 뭔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다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작업들 모이게 하는 프로젝트에서 뭔가 잘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작업은 글자 풍경인데요. 제가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니까 자막이 있는데 그 자막이 크기가 일정되고 뭐 색깔은 한 가지밖에 없고 거기서 소리가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막을 봤을 때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면 더 재밌게 보진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있는 장소에서 울리는 진동, 뭐 발걸음, 그 경험이랑 글자 자막을 합쳐서 작업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라본 풍경을 글자로 소리를 표현하게 됐어요. 들리진 않기 때문에 들린다. 소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다. 거기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 모든 오감으로 소리를 다 듣는다. 이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저는 비록 잘 안 들리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거든요. 뭐 꼭 잘 못 듣더라도 다른 감각으로 소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소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진 않아도 되겠다. 이 프로젝트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수 있나? 근데 그냥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고 작가님들로부터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호기심들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바라보는 게 즐거워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듣는다는 게 뭘까 질문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감각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게
작업화되는 과정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